반갑습니다. 집시 바이올린 쪽에 대해서 짧은 20분 정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KOM 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포트 아트락 페스티벌에서 그 첫날에 이제 메인 퍼포먼스 오프닝 제가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3일날 이제 저희 팀을 데리고 또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두 번 이제 공연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연주회가 아니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토크를 하면서 집시 음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라 바이올린 연주를 이렇게 뭔가 위주로 보여드리는 시간은 아닌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역시 저에게도 할당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수백 년 역사를 가진 이 집시들에 대해서 20분 정도에 소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잽싸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싹싹 훑고 지나가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짧게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집시 음악이란 이런 거다 정도만 마음에 심어 가셔도 충분한 수확을 거두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집시에 대해서는 단어는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집시에 대한 일반적으로는 되게 집시는 뭐 이렇게 이꼴 도둑, 좀도둑, 뭐 소매치기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틀린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유럽을 가시다 보면 가장 조심해야 될 1순위 중에 하나가 바로 집시죠. 집시들과 섣불리 대화를 섞거나 하다 보면 이렇게 정신이 팔린 사이에 지갑을 쓱싹 해거나 배낭을 팔로 쓱 해가지고 빼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자, 이 집시들은 원래 이제 집시라는 게 이집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집시라는 이 희한한 민족이 유럽에 막 퍼져 있을 때 이 사람들의 정체가 어딜까 싶어가지고 학자들이 이렇게 기원을 찾다가 얘네들은 이게 이집트에서 온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집션에서 이렇게 이가 탈락하면서 집시로 이렇게 점점 체계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뻥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집트가 아니었던 거지. 헛다리를 짚었네. 그래서 어디였냐? 실제로는 인도 북부입니다. 인도 북부에서 파생된 집시 민족이 쭉 민족 대동을 걸쳐서 이제 유럽으로 전부 보통 한 1500년 전후에서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문헌 같은 데 나와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 사실이 사실 집시라는 단어가 전 세계 쫙 퍼지고 난 뒤에 너무 늦게 나온 거지.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집시라고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도 북부에 있는 민족들이 이렇게 집시의 기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유럽에 있는 집시들을 볼 때는 약간 그 인도 사람스러운 그 뭔가 눈 되게 크고 이렇게 눈썹, 남자도 막 속눈썹 막 이렇게 길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런 굉장히 좀 막 이렇게 혹한에도 잘 견딜 것 같은 이런 막 신체 이런 사람들, 집시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인도 쪽이랑 좀 연결돼서 생각하시면 알기 쉬울 것 같고요. 집시들이 이렇게 유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흥도 많고, 그러니까 집시 사실 제가 봤을 땐 저 헝가리에 가서 집시랑 공연을 많이 했거든요. 약간 음악에 뭔가 축복을 받은 민족 같아요. 제 곡들도 얘네들이랑 같이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보통 한국에서 제가 작곡한 곡들을 이제 밴드들과 하거나 하면은 한 번만에 딱 맞추는 팀이 없었어요. 다 맨날 어렵다, 투덜투덜하고 뭐 재즈도 아니고 클래식도 아니고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맞추기 어렵다는 불편했는데, 집시들은 한 번만에 딱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천재인가 보다, 음악의 천재, 너무 감탄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아무리 천재지만 얘네들도 약간 놀새 기질이 있어서 게을러가지고 연습을 한 번에 딱 맞췄는데 역시 공연 때까지 연습을 좀 게을리 해가지고 막상 본 공연 때는 게 좀 틀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인간은 다 똑같구나 이런 이제 사실을 좀 느꼈는데, 음악에 굉장히 뛰어나고 손재주가 또 뛰어납니다. 그래서 집시하면 이제 음악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집시가 이 세공, 뭐 보석 세공, 뭐 아니면 이렇게 뭐 그런 이렇게 뭐 그릇, 뭐 아니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땜장이라든지 이렇게 뭐 뭔가 기구를 만들 이런 거에 굉장히 능숙했다 그래요. 그래서 집시들, 물론 그것도 있죠. 포춘 텔러, 여러분 이렇게 막 뭐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점쟁이 같은 이렇게 막 그러면서 예언도 해주고, 그러면서 또 살짝 블러핑 해가지고 또 돈 받아내고 이런 사람도 많았는데, 어쨌든 집시들이 이렇게 재주가 좋았기 때문에 유럽에 갔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게 호의적이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의 본연의 특징이 나옵니다. 얘네들은 집시가 유랑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배타적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한국에 만약에 어떤 민족이 쭉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땅에 남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 땅 주인들한테 되게 친화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마음을 열고 받아줄까 말까인데, 남이 손님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손님이 자기네들끼리만 얘기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움을 받겠죠. 집시가 딱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네들만 좀 선민 사상 같은 게 있어서 특별하게 생각해서 자기네들끼리는 다 형제고 이 또 소유의 개념이 딱히 없어요. 니께 내꺼 내께 니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네들만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시들이 스스로를 칭할 때 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집시들을 로마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옛날에 로마 제국 이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어쨌든 스스로를 롬이라고 칭한다면은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야 그러면 집시가 아닌 사람들은 너네는 뭐라고 부르냐? 그때는 이제 가제, 가드조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명칭 자체가 다르다는 뜻은 그 의미를 한꺼풀 벗겨서 생각하면 우리만 롬이라는 것만 이제 사람으로 인정이고 가제들 다른 사람들은 약간 인간으로 별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니께 내꺼 내께 니꺼 이랬잖아요. 근데 집시들이 아닌 사람들 건 다 훔쳐도 되는 거야. 왜냐면 별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소매치기하고 막 이렇게 삥을 뜯고 이렇게 하지만 얘네들 별로 죄책감을 안 느껴요. 그런 좀 특이한 민족이라서 근데 대신에 자기네 바운더리로 한번 들어가면 굉장히 좀 친구처럼 대해주긴 하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호의도 베품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딱 지나면서 뭐 어디 가면은 그쪽에 있는 막 난잡하게 놀고 막 이렇게 사라지고 그쪽에 있는 지역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막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집시의 대순환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은 민족 둘이 유태인과 집시로 알려져 있는데 유태인은 그 우리 민족의 대비극이었던 2차 세계대전 때 어마어마한 학살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유태인의 그 후예들과 그렇게 어쨌든 유태인 출신의 굉장히 사업에 성공한 분들 많으시고 그런 분들께서 이 참상을 열심히 알려서 전 세계적으로 유태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구나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집시의 이 후손들 중에서는 집시도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당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알게 된 노력을 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집시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받았지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그래서 여전히 집시들은 또 전 세계에 산계해져 있으면서 뭉쳐지질 잘 못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계속 좀 이렇게 소외당하는 그런 민족이긴 한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음악에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은 한국에 좀 있는 특징인데 약간 그 한해 정서 비슷한 게 생겨요. 그래서 음악을 듣다 보면 굉장히 신나는데 슬퍼 이렇게 생겨요. 마치 우리나라 음악과 좀 비슷한. 그래서 한국도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옛날부터 침략만 어마어마하게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한이나 서러움 이런 게 있었을 때 그거를 음악으로 풀고 했었었는데 집시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재주를 통해서 음악으로 풀고 이것이 또 널리 알려져서 유럽 쪽에만 가도 집시들의 음악은 굉장히 높게 쳐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헝가리 가서 집시들과 막 얘기를 했었을 때 한국의 음악을 좀 들려주고 했더니 이런 정서적인 좀 유대감, 교감 이런 거를 느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뭔가 이 흥이라든지 또 한국 사람들도 약간 놀자의 민족이니까 우리 밤새서 놀고 막 달리고 하잖아요. 얘네들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이런 면들이 좀 관심이 있구나. 하지만 한국에는 집시 음악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내가 좀 이런 거를 많이 좀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한테 좀 알려줘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집시 음악 얘기하면은 근데 집시 음악이 집시들이 하는 음악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집시 음악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마치 이제 뭔가 재즈 음악을 정의하세요라고 했을 때 재즈를 딱히 정의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 재즈 음악을 사람들한테 들려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거 재즈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거는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집시 음악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도 나도 클래식으로 알고 있는 곡 하나를 바이올린이니까 여기 좀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들으시면 무슨 곡인지 바로 알아요. 감사합니다. 요거를 이제 원래 집시 밴드랑 해야 되는데 오늘은 토크를 하는 날이니까 그냥 제가 맛보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누구나 다 아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이잖아요. 클래식 곡으로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곡에 쓰인 메인 멜로디와 리듬 이런 것들이 다 집시들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람스가 청년 시절에 에두아르드 레민이라는 전설적인 헝가리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음악 여행을 하던 도중 헝가리 지역에서 집시들의 음악을 듣고 감명을 받아서 브람스가 좀 천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음악을 흡수를 한 거지. 그래서 그걸 토대로 자기가 작곡을 한 곡들이 우리가 잘 아는 연탄곡이라고 하죠. 그 두 사람이 포핸즈로 피아노를 치는 21곡짜리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이 나오면서 이 곡을 계기로 젊은 브람스가 유럽의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시들한테 약간 신세를 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방금 전에 들으셨던 이런 좀 뭔가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약간 뽕기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이게 약간 음악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좀 이 그런 증음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기분을 좀 야릇하게 해주는 음정을 좀 잘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마이너 스케일이 있을 때 집시들은 요새 증음정을 써서 이런 식으로 기분을 좀 요상하게 하는 이런 거를 얘네들 민족에 있는 그 스케일들에 좀 쓰기 때문에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을 쓰면서 이런 증음정들을 잘 써서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좀 이렇게 묘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집시들의 그 좀 특유의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그리고 방금 전에는 이제 제가 그냥 혼자 들려드렸지만 집시 음악이 쿵짝쿵짝하는 굉장히 신나는 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춤곡 계통의 음악에도 집시 음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람스를 통해서 집시 음악이 굉장히 좀 알려지면서 거기에 또 집시 음악에 굉장히 열광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란츠 리스트가 집시 음악에 시체말로 뻑이 가가지고 와 얘네들은 장난 아니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찬양하는 그런 뭔가 논문도 쓰고 막 했었어요. 근데 리스트가 쓴 옛날에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이제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면 헝가리 음악은 이꼴 집시 음악이다 이렇게 좀 약간 혼동을 할 수 있는 말을 써놨어요. 실제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시 민족이 각 나라에 퍼져서 이렇게 그 나라의 음악들을 한 거였기 때문에 헝가리 민속 음악과 집시 음악이 동일어는 아닌데 이제 그 리스트가 약간 헷갈리게 말을 해놔가지고 그런 오류가 좀 퍼졌는데 이것도 나중에는 이렇게 좀 수습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마치 집시들은 굉장히 이렇게 떠돌이 민족이니까 예를 들면 뭐 헝가리를 갔다, 뭐 프랑스를 갔다 이러면은 이 지역에서 어떤 음악이 제일 유행하는지 잘 나가는지 요거를 좀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잽싸게 배워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먹고 살려면 연주를 해서 이게 하루 벌어 하루 살거든. 그러니까 잽싸게 배워가지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들려주면 우리 요즘 유행하는 음악인데 얘네가 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막 돈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 집시들의 묘한 뉘앙스들 얘네들이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곡을 자기가 하는데 시간이 좀 뭐 10년, 20년, 100년쯤 흐르면 그게 어느 순간 집시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남의 음악이 집시 음악처럼 돼버려서 심지어 얘네들이 음악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집시들이 음악을 잘하는데 다른 악사를 안 쓰고 집시들한테만 계속 일거리를 주고 하면 어느 순간 그 지역의 모든 음악에 싹쓸이는 집시가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서 집시들이 그래서 사실 처음에 엄연한 집시 음악은 굉장히 잘하는데 전 세계로 쫙 퍼지면서 시간이 50년, 100년 지나면서 이게 집시가 돼버린 음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방금 들려드렸던 이제 헝가리 무곡은 브람스가 작곡한 거니까 소재는 이제 집시에게 갖고 와서 뭐 그렇다고 쳐도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라스테가 작곡한 찌고인르바이젠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게 그냥 번역하면 집시의 노래예요. 되게 심오한 제목 같지만 독일어인데 이 번역을 하는 집시의 노래인데 우리 사라스테 선생님께서도 현대로서는 절대로 하지 못할 짓, 그러니까 약간 대놓고 가져오는 짓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표절인데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잖아. 옛날에는 여기 민요 듣는데 좋아, 내 곡에 써야지 이렇게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사라스테 선생님께서 그래서 친히 작곡하신 부분이 여러분 찌고 있는 바전 들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 상당수 느린 부분인데 거기에 나오는 건 그냥 집시의 멜로디와 스케일을 그냥 다 갖고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그 바이올린이 야금기를 꽂고 하는 부분이 딱 하나 나오는데 이건 심지어 헝가리 민속 민요를 그대로 통으로 갖고 왔어요. 요 부분 잠깐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요 곡을 찍어 내려가는 이 중간 부분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통으로 그대로 헝가리 민요집에 실려 있는 마자르 노타라고 해서 헝가리가 이제 마자르 민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자르인들의 노래 그래서 그 악보집에 실려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집시들이 이 세력을 확장을 해가면서 세계로 곳곳에 퍼지면서 각 지역의 민속 음악들을 자기 권으로 막 흡수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갑자기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그렇다면 한국은 여러분들 한국은 집시가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다 퍼졌는데 문헌에 보니까 그 그린란드 아시죠? 그린란드와 한반도 이렇게 딱 두 개는 집시가 진출을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막 집시가 많이 들어왔으면 우리나라의 민속 음악들이 막 집시가 수백 년에서 갑자기 집시 음악이 돼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한국은 그래서 집시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이 집시를 모르는 것도 당연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있지만 이렇게 후루룩 얘기를 했는데 집시란 민족은 제가 직접 유럽 가서 걔네들과 소통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음악에 재주가 좋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많은 어떻게 보면은 좀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뜻이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작년에 월드컵 할 때 중꺾만 맨날 나왔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얘네들 보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마음이 이렇게 약간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있고 그리고 집시들은 되게 재미난 게 요즘은 아니겠지만 옛날의 집시들은 약속을 하지 않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만난 집시들이 내일 헤어지고 나면 죽을 때까지 못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없고 오늘을 놉니다. 오늘을 놀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게 약간 물론 불투명한 미래가 있지만 오늘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열중하고 나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분들한테 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점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제가 집시 음악을 열심히 해서 한국에 많이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쉽게도 제 연주팀이 없어서 많은 걸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짧은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생겼다면 나중에 좀 검색을 해보시고 네이버에 또 이제 콘이라고 치시면 제가 또 음악들과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KON 치셔야 한 번에 나오고 한글로 콘 치면 옥수수가 먼저 나오는 거 아시죠? 옥수수 밑으로 보면 또 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너무 강력해서 제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KON으로 해서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데도 제 앨범들이나 곡들 많이 올렸으니까 이러한 좋은 또 하나의 장르가 있다는 음악이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맨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무반주 즉흥 집시 멜로디 하나 들려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